금요일 문화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스튜디오에 김선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실 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왜요? 앞서서는 이렇게 좀 구수한 저희 어르신들 네. 상담 진행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문화로 방향을 돌리면 오늘 특히나 그러네요. 전문 분야 오늘 준비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은 클래식 이야기를 하면 네. 조금 부담을 좀 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어가지고 네. 오늘 경기 지역 공연 소식인데 네. 아주 인상적인 공연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 주말 경기 아트센터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경기 필하모닉의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세 번째 공연, 그 차세대 거장으로 우뚝 선 지휘자 윤한결과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연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데니스 코츠킨이 선사한 전율의 무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생생한 후기와 함께 앞으로 기대되는 경기 아트센터의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공연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한결 지휘자인데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모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인상이 굉장히 좀 강렬하고 네. 젊어요. 94년생. 젊죠. 네. 예. 어떤 지휘자인가요? 윤한결 지휘자가 네. 지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공연을 딱 찍어서 갔다 왔습니다. 윤한결 지휘자가 현재 전 세계 클래식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젊은 지휘자, 차세대 거장 중 한 명이고요. 2023년 세계 최고의 지휘 콩쿨 중 하나로 손꼽히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그러니까 전설적인 지휘자죠. 카라얀의 이름을 네. 계승하는 차세대 스타 지휘자의 등용문인 이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멘델스존 교향곡 3번 스코티시를 지휘해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클래식계를 놀라게 했고요. 3살 무렵에 그 브람스 1번 교향곡의 호른 솔로 알프스 테마 멜로디를 피아노로 정확히 따라 쳤다고 해요. 이게 부모님이 LP판 틀어놓고 절대 음감이군요. 예, 좀 외출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본인 말로는. 네. 근데 알프스 테마라고 하는 이 호른 파트가 나오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이 돼서 그 후에 피아노로 뚱땅거렸다고 합니다. 이 네. 음을. 이게 따라라라 따라라 이런 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재능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피아노를 4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예원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독일 미넨 음대로 그러니까 유학을 갔습니다. 여기서 작곡, 피아노, 지휘를 모두 전공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폭넓은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지휘 콩쿨 우승 이전에 2015년에 이미 제네바 작곡 콩쿨에서 수상을 할 만큼 이제 작곡가로서의 DNA를 겸비한 지휘자고요. 네. 그래서인지 악보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런 찬사를 듣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이번 공연 무대에서 보여준 과감하고 열정적인 에너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경기 필하모닉 연주가 확실히 지휘자의 정교한 조율에 맞춰서 달라졌다라는 네. 게 느껴질 만큼 좋은 연주였고 윤한결이 왜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을 받았는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게 윤한결 지휘자 경기 필하모닉의 만남입니다. 어떤 의미를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마스터즈 시리즈로 클래식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비창 연주가 있었고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대표 공연 시리즈 명칭이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변경이 돼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윤한결 지휘자와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연주가 마스터피스 시리즈 세 번째 공연으로 펼쳐졌는데 이 음악 지금 이렇게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사악장 연주인데 네.
지금 들으신 연주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1961년 좀 젊은 시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지휘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이 핀란드의 전원 교향곡이다라고 할 만큼 이게 좀 유명한 곡이고요. 핀란디아와 더불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사랑받는 곡입니다. 올해 경기필뿐만 아니라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3월에 선보였고 인천 시향도 다음 달 이제 프로그램에 올려서 네.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 증명하고 있고요. 시벨리우스 본인이 이번 교향곡을 두고 영혼의 고백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렇게 좀 독자적인 자신의 색채를 보여준 명곡. 으로 손꼽힙니다. 그것처럼 이번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무대가 세계 무대에서 급부상 중인 윤한결이라는 젊은 지휘자와 만나서 경기 필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 같다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공연 프로그램이 이번에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네. 시벨리우스와 브람스라는 두 거장의 작품을 선택을 했는데 젊은 지휘자 특유의 도전 정신과 더불어서 경기필 단원들의 탄탄한 기량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객석을 만족을 시켰습니다. 젊은 지휘자의 해석도 또 경기필 전통에 녹아들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관객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무대를 좀 꾸준히 선사해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그런 무대였고 윤한결 지휘자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 공연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대한민국의 지휘자 윤한결 씨. 이번 공연에서 특별히 좀 달랐던 점,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공연 무대를 보면 이렇게 오케스트라 배치가 좀 통상적으로 좀 배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배치라고 하면 현악 파트가 1바이올린, 그러니까 왼쪽부터 1바이올린, 그다음 그 안쪽으로 2바이올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네, 그렇죠. 돌아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첼로, 비올라 파트가 예. 이렇게 둥글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예. 이번 공연에서는 제2 바이올린 자리에 첼로가 자리를 바꿔서 위치하는 파격적인 배치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필의 현의 음색이 좀 거칠지 않고 훨씬 좀 부드러우면서 조화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네. 그런 배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저음역대인 첼로와 고음역대인 1바이올린 소리가 밀접하게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음악 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2부 메인 프로그램이었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에서 이 배치 효과가 되게 돋보였는데 그 첼로와 비올라의 협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저음현의 묵직한 힘과 고음현의 찬란한 선율이 입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현악 파트 응집력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현의 질감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주에선 관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악이 사실 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악보다 관악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내는 음이 그러니까 보통 삑사리라고 하는데 잘못 네. 나올 수도 있고 소리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거든요. 관악이 안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 관악 파트 연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공연의 완성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윤한결 지휘자가 연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벨리우스가 퍼스트 트럼펫을 좋아한 것 같고 트럼펫 선생님이 사실상 주인공이라 예. 다른 악기가 트럼펫 소리보다 커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윤한결 지휘자가 젊다 보니까 그 연주자들보다 좀 연배가 아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호칭을 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군관 선생님이 날카롭지 않게 멀리서 들리는 오르간 소리처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율이 작곡가와 곡에 대한 이해 통찰을 하면서 오케스트라와 한음 한음을 섬세하게 조율하면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고 팀파니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네. 그래서 K-클래식 열풍으로 국내 클래식 팬들 눈높이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번에 눈에 띄는 좋은 기량으로 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또 훌륭한 무대를 선사해줘서 앞으로가 너무 기대된다. 네. 정말 흡족한 무대를 보고 왔습니다. 예.
이번에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는데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니스트 데니스 코츠킨. 네. 네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까?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를 했는데 데니스 코츠킨이 퀸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라얀 콩쿨 우승자인 그 윤한결 지휘자와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요. 그 명성답게 압도적인 기교하고 본인 독자적인 해석력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젊은 시절 브람스의 고뇌와 뜨거운 열정이 녹아있는 곡인데요. 코츠킨이 특히 더 열정적이고 좀 묵직한 감정의 파고를 좀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휘자 윤한결 역시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협연자와 호흡을 좀 잘 이해하고 맞추는 모습이었고요. 피아노의 폭발적인 에너지하고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사운드가 맞붙는 대목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점이 그 데니스 코츠킨이 앙코르 곡으로 두 곡을 연주를 했는데 첫 곡이 차이콥스키의 젊은이를 위한 앨범 작품 번호 39번의 24번째 곡 교회에서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윤한결 지휘자가 무대 뒤편 대기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무대 벽 쪽에 서서 조용히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좋은 연주를 들려주는 아티스트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메나hem 프레슬러 그 90세 연주에서 사이먼 레틀 지휘자가 쇼팽 녹턴 20번 연주를 조용히 벽에 붙어가지고 서서 듣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협연자가 연주하는 것을 존중해서 지휘자가 들어주는 모습이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이 보였고 협연자와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돼서 브람스 내면 세계를 탐구한 수준 높은 협주곡의 어떤 정수를 보여준 네. 연주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색적이고 주목받는 연주 실황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게 그 앞서서 이름을 좀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필의 이제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아주 자리를 잡는 겁니다. 네, 앞으로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 어떤 공연이 또 올해 남아 있습니까?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이름을 바꾼 게 네. 그러니까 클래식 팬들이 좋아하는 명곡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베토벤, 말러, 무소르그스키 등 교향악의 거대한 줄기를 훑는 명곡들 연주가 올해 말까지 펼쳐지는데요. 가을바람 불어오는 9월의 클래식 팬들 중에는 이 곡이 최애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건반위 구도자로 불리는 백건우 피아니스트 거장이죠. 이렇게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협연 무대까지 예. 펼쳐지는데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니까 놓치지 마시고 10월은 바그너와 함께 말러가 예. 찾아옵니다. 1번 교향곡 거인 기대되고요. 12월에 러시아 에스프리 쇼스타코비치와 무소르스키 만날 수 있는 무대 준비돼 있으니까요. 참 기대가 큽니다. 저희 클래식 99.9에서 다 전해드렸던 그 네. 뮤지션들이에요. 예, 네. 뿌듯합니다. 다시 찾아보시면 이렇게 공연 보러 그렇죠. 가시기 전에 예습하고 가시면 정말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굿모닝 OBS 유튜브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로 클래식 99.9 보시면은 이 공연들을 앞서서 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그때 그 얘기 그 곡 막 이렇게 회상하시면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가 아마 러시아 에스프리 맞습니다. 공연 소개를 하신 예,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연주 이어지니까 꼭 예. 놓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올여름 무척 덥다고 하는데 한여름의 꿈 같은 공연 짧게 전해주시죠.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때는 야외 활동도 좋지만 공연장 피서 적극 그렇죠. 권해드리고요. 다음 주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아트센터에서는 창작과 유통을 이렇게 잇는 대규모 축제인 2026 경기 공연 예술 미팅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달 31일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가득한 2026 쥐아츠 페스티벌이 이어지거든요. 경기 지역 문화의 자부심인 이 축제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바라고요. 좋은 공연과 함께 풍요로운 예술의 향기를 만끽하면서 올여름을 더욱 특별하게 또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다양한 공연 소식들, 화려한 라인업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 99.9 김선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